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일단 요즘 굉장히 무더운 날씨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한낮에 이거를 창 옆에서 촬영하니까 아무리 에어컨이 켜져 있어도 덥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소명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어느 법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냐, 이것부터 제가 늘 한번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명령이라는 거에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할 때 가압류를 걸잖아요. 근데 가압류를 사실 이혼하는 본소보다 조금 일찍 거는 거, 이거 자체는 오히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가압류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곧 본소를 제기할 거니까 이 가압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하고는 하거든요. 굉장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이렇게 먼저 걸어놓고, 저는 이혼 소송할 거니까 재산분할 청구권 네 2분의 1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뭐 한 3억 원이 된다, 6억짜리 아파트라서. 그러면은 3억 원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놓고 남편이나 아내 명의에, 그 일방 배우자의 명의에다가 그렇게 걸어 놓은 다음에 이혼 소송을 끝까지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재산의 명의자, 소유자가 되는 남편이나 아내 일방은 법률적이거나 재산적인 지위가 불안해지겠죠, 여러분. 당연히. 왜냐면은 어쨌든 내가 이 재산의 소유자라 함은 이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게 가압류가 여기 3억 원이나 들어와 있고 내가 이거를 어디다 팔 수도 없고 전세도 줄 수가 없고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예를 들어서 가압류만 해놓은 지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채무자가, 그러니까 그 가압류를 당한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소명령 신청입니다. 가압류 법원에다가 이거를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압류는 걸렸는데 가압류 건 사람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만 판가름이 될 건데, 이 상태로 가압류만 걸려 있는 거는 너무 지위가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압류 법원에서는 이 민사집행법 조문에 나온 대로 이미 소송이 제기가 됐다면 그걸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아니면 소를 빨리 제기해서 그걸 증명하는 서류를 또 내라,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제소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소명령이 사실은 굉장히 어색하다, 이건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은근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분야예요. 그래서 제소명령은 몇 년 전에 이제 제 사건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애정을 갖고 진행했었고 우리 의뢰인 혼인 기간이 한 40년 이상 정도 됐었어요. 왜냐면은 큰아드님 나이가 40대가 이미 이제 되었었으니까. 그래서 아들만 이제 둘이셨는데 큰아드님이랑 저희가 좀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사건이었어요. 별거를 한 지 거의 30년. 뭐 이렇게 오랜 세월 별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겠다, 이거는 결심을 해 놓으시고, 이제 남편의 명의인 어떤 이제 아파트에 가압류는 예전에 걸어 두셨던 거예요. 근데 본소를 제기를 못하게 되셔서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 그러니까 별거하고 있는 남편분께서 제소명령 신청을 하셔서 법원으로부터 제소명령이 떨어지게 돼서 명령서를 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로 이제 상담을 오셨던 사건입니다. 2주 안에 그런 서류를 내라고 되어 있었고, 제가 봤을 때 어차피 혼인 파타는 굉장히 오래됐고 이혼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양쪽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는 좀 존재하고 있다, 이 정도로 느껴져서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조정 신청서를 가압류 법원에 보내고 우리 이렇게 소제기했습니다, 이런 거를 증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제소명령 내릴 때 법원이 며칠 이내에 이거를 이렇게 소송 계속 사실을 우리한테 증명해라 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요 가압류가 취소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압류나 가처분, 이런 보전 처분은 늘 본안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도록 빨리 조정 신청
신청을 했고 그 케이스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아파트를 의뢰인 우리 어머님께서 다 가져오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 분할을 하는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 별거하고 있던 남편분께 현금으로 드리고 아파트는 전부 다 우리 의뢰인 명의로 가져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조정 사례였고요. 상대방께서도 어느 정도는 이혼의 의사가 있었고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계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조정이 잘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명령 하면 생각나는 그 건, 왜냐면 그 명령을 받고서 정말 큰일 나는 거는 아닌지 이런 걸 굉장히 걱정하셨던 우리 의뢰인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제소명령이라는 그거를 받으면 소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난 취소돼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혼 안 할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두셔도 상관없겠지만, 내가 이혼을 할 거고 나는 이 재산을 보전하고 싶다, 이런 목적이 명확하시다면 반드시 변호사님 찾으셔서 상담하시고 소재기에 대해서 의논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민사집행법에 있는 제소명령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흔하게 모든 분들이 가지고 오는 건 아닌데, 가압류를 하면서 본소재기 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긴 해요. 이제 저 가압류만 해주세요. 저는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그것만 맡길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 가압류라는 건 어쨌든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가압류를 걸어놓고 몇 년이 지난 경우, 그래서 채무자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당연히 제소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소명령 이야기 한번 들려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